안녕하십니까. 최노무사의 노동과 정치 22번째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제가 겪은 노동법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현재 노동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관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김해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공장은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 제조업체인데요. 뭐 사장이 직원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기름때 다 묻혀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근무했던 한 직원이 한 8개월 정도 근무하고 이제 회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그 근로자가 이제 노동부에 신고를 한 겁니다. 뭐라고 신고했느냐? 임금 체불이다. 그래서 체불된 임금을 달라. 이렇게 신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직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제조업체다 보니까 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안 쓴 거죠. 그냥 다 구두로 말로만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월화 목금은 하루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수요일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6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구두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200만 원 정도 급여를 준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한 거죠. 보통 뭐 작은 사업체는 그렇게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이 이제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서 노동부에 이제 신고를 할 때 뭐라고 신고했느냐 하면은 우리 법상 그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 40시간에 근로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임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어, 임금이 체불됐으니까 그걸 달라. 이렇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에 신고가 그리 들어오니까 이제 근로감독관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체불이라고 신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체불이 아니다 하는 증거를 제출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주는 뭐 증거가 따로 없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이제 계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니 말이지 당연히 그렇게 말로 그렇게 근무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그 약정한 근로시간 속에 그 임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주 40시간만 근무한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4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주 54시간 정도 일하기로 하고 근무 약정을 했고 그 급여가 200만 원 속에 다 포함됐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볼 때 양쪽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근로자는 주 40시간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 받기로 했다. 나머지 14시간에 대한 임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그게 아니다. 거수에 다 포함됐다라고 주장하죠. 감독관은 이제 증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근데 사업주는 증거가 없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제 사업주는 아니, 자기 회사에 직원이 뭐 나머지 한 9명, 10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알고 근무하고 있고 지금까지 다 그래 해봤다. 그러면 다른 근로자들이 다 그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직원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그 근로자 다른 근로자들은 당신이 급여를 주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신 편을 들 것이 아니냐. 따라서 다른 근로자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체불 임금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업주는 아이 저 사실이 그런데 뭐 사실을 확인하면 될 것이지 계약서를 안 쓰는데 사실관계 확인하면 안 됐냐 하니까 근로감독관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감독관은 이제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결론 내렸죠. 200만 원은 주 40시간에 대한 대가고 나머지 14시간에 대한 체불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불로 본다. 따라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 라고 감독관은 지급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사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자, 처음부터 저한테 상담 들어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상담 내용을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자, 이 지금 우리 형사 절차, 형사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것도 일종의 형사 절차거든요.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입니다.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물론 그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약점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는 뭐 조금만 조사해보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른 근로자 얘기 들어봐도 되고, 뭐 제가 들어볼 때는 그 사업주 말이 사실로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리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진실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업주는 실제로 그 모든 근로시간에 다 포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나머지 지급하라고 하는 지급 지시를 자기는 도저히 따를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의 이제 입장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끝까지 가도록 하세요 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동부에서는 나머지 체불로 본 근로시간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하라고 지급 지시를 했고, 그런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노동부 의견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벌금을 또 매겼습니다. 체불 임금 사건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체불 임금에 대한 어떤 청구는 민사로 가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게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한쪽은 민사로 가고 한쪽은 형사로 갑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게 검찰에서는 이제 벌금을 매겼습니다. 뭐 노동부가 조사한 걸 그대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주는 그것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체불한 것도 없고, 그런데 자기를 이제 죄인으로 취급하고 국가에서 벌금 매긴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형사소송 정식 재판 청구가 들어가고, 한쪽은 이제 민사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는 이제 그 사업주가 정식 재판 청구한 것이고, 민사는 이제 그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재의 그 법 체계가 근로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체불임금 민사소송하는 것도 실제로 돈 드는 것도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청구하면은 다 거기서 대신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것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형사는 이제, 그러니까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이제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 이제 양쪽으로 갈라졌거든요. 그 형사소송은 일단은 이제 민사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라고 일단 이제 소송을 연기를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형사에서는 일단 그러면 뭐 민사에서 결과 나는 보고 하자 하고 형사소송은 조금 이제 뒤로 미뤄졌습니다. 민사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자, 민사에서는 직원들의 정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을 같이 한 다른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직원들이 나와서 이거는 우리 이 급여 속에 그런 주 54시간에
대한 모든 임금이 다 포함된 거다. 그게 사실이다. 라고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을 이제 담당 판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은 없다,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민사에서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사는 그걸로 사실상 종결이 됐죠. 뭐 거의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민사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형사소송으로 가져갔죠. 자, 우리 민사에서 체불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다라고 이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소송도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무죄가 되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담당 검사가 또 이제 그 항소랍니까? 항고랍니까? 하여튼 항소를 한 거죠. 담당 검사가. 그러니까 그 담당 검사는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사업주가 뭐 죄를 지었다 하고 벌금을 매겼는데 1심에서 형사소송에 무죄가 나니까 아마 자기한테 뭐 국가가 뭐 불리하게 될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담당 검사가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2심 형사소송으로 2심까지 갔고 2심에서도 무죄가 됐고 또 그러니까 대법원에 또 검찰청이 또 뭐 그걸 상소랍니까? 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어도 무죄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업주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사실관계는 그 주 54시간에 대한 급여를 구두로 200만 원 이렇게 다 이제 책정하고 한 것이 거의 사실이죠. 뭐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보더라도 거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근로감독관이 인정을 안 한 것이죠. 다른 직원들의 정원 세우는 것도 거부를 하고 오로지 그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가져오느라 없는 근로계약서 가져오느라 그것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증거를 그러니까 체불이 아니라는 입증할 수 있는 문서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체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거를 검찰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주는 그런 국가기관의 잘못된 어떤 집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제가 그 사업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 임금 체불이 아니라고 판정받고 체불임금 지급 안 하는 거는 좋지만 당신이 그동안 이 당한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국가기관 첫 번째 이걸 사건을 처리한 근로감독관하고 검사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들에게 뭔가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제가 사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노동부하고 검찰청하고 싸울 수 있느냐? 괜히 그랬다가 자기가 사업하면서 더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게 우리 사업주의 마음이고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건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면서 야, 참으로 잘못됐다. 예? 우리나라 현재의 노동부나 검찰이나 뭐 법원에서는 그걸 바로 잡았지만은 어떻든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모든 기관들이 다 근로자 쪽이에요. 다 근로자 쪽. 왜? 근로자가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훨씬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근로자의 잘못된 주장, 그 근로자 뻔히 알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그런 그 임금 속에 다 그 모든 시간에 대한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걸 당연히 알았죠. 제가 볼 때 그 무고입니다. 무고. 예. 무고죄로 당연히 근로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는 막 그것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근로감독관과 검사도 저는 그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 사건이 제대로만 언론에 보도되고 그 사건이 제대로 된다면 저는 근로감독관이나 검사의 업무 자세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사업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서 어떻게 국가기관 상대로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노조에서 그런 일을 역으로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뒤집어질 그런 사건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사건을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로 우리 노동법도 법도 물론 뭐 잘못된 게 많지만 법을 집행하는 그 기관들, 노동부나 검찰도 사실 참 많이 잘못된 게 많다. 정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오로지 문수상의 증거만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